안녕하십니까. 한국재료연구원의 한승전입니다. 오늘 과학난제도전 공개 세미나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서두에서 말했듯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하지만 금속의 특성을 저해하는 미소 조직을 오히려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는 금속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문명과 산업의 주역이 되는 세 가지 재료, 즉 세라믹, 고분자, 그리고 금속, 이렇게 세 가지 재료가 산업의 이 주역이 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속이 없으면 저희 문명을 또는 산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또 간단하게 우리의 산업에서 금속이 비중을 설명드리면 요즘에 소부장 이슈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금속이 이 소부장 이슈에 상당한 이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 국내 산업 총생산의 1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14%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산업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지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 미국 또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기술 수준이 열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배경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산업이나 이제 우리 제품들에서 요구하는 금속의 특성은 여기 위에서 보신 것처럼 항공기, 그 다음에 엔진, 그리고 자동차, 그 빌딩, 조선 등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고강도입니다. 즉 강도가 높아야지 이것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다른 프로퍼티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고강도의 고내열성, 또는 고강도의 고연성, 또는 고강도의 고성형성, 그리고 고강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동시에 요구되는 게 여기 이 금속에서 이 산업의 이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잘 안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인 강도에 대해서, 금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속의 강화를 일으키는 이 메커니즘을, 대표적인 메커니즘을 여기 열거했습니다. 금속의 강화는 간단하게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전위의 생성과 이동을 억제하는 것이 금속의 강화의 메커니즘입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거를 여기서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 가공 경화, 그리고 입자 강화, 그리고 결정 미세화 강화가 대표적인 강화 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재는 제일 중심으로 이 입자 강화, 가운데 있는 입자 강화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강화 기구들이 또 한 개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금속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개가 합쳐서 융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강도하고 기타 다른 특성을 올리기 위한 선진적인 연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처나 사이언스에 게재된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소개시키면, 여기서 강도와 연성을 동시 향상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갔을 경우, 그래서 또는 전도도가 강도도 증가하고 전도도 증가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게 두 개 다 또는 강도 또한 그 상반성이 동시에 향상됐던 결과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는 이렇게 네처나 사이언스 이런 레벨의 논문이 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구들은 보통은 아이디얼한 구조의 금속을 이용하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금속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대다수의 금속에서는 연력학적으로 안정하지만 강화를 방해하는 상들이 거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불균일 석춘이란 이런 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균일 핵생성이라는 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균일 석출은 한 수백 개의 합금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균일 핵생성 화합물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합금에서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요 불균일 핵생성이 생성되면 기계적 강도가 아주 심하게 떨어지죠. 그다음에 여기 알루미늄 합금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역시 이렇게 일반적인 강화상 이외에 이런 상들이 생성되면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리고 또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불균일 핵생성에 의한 상들은 결정립계에 굉장히 뭐 우리 재료에서 말하기는 바위 같은 상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 생성이 돼 갖고 이 강도를 저해하는 것 이외에도 연성이나 가공성, 성형성까지도 저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속에서는 너무 자유합니다. 그 이유가 연력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이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단 이게 아까 보여드린 구리, 알루미늄,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신 것처럼 스테인리스 또는 슈퍼알로이 또는 철강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 이렇게 불균일 핵성된 큰 파티클 옆에 응력을 주게 되면 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계 성질이 매우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왜 우리가 이러한 상들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이 난제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정하다는 거를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정하다는 것은 잘생긴다는 걸 뜻합니다. 안정하다는 걸. 근데 이렇게 안정한 상들은 그 형태나 이 성분들이 기계의 성질에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예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여기서 밑에 세 개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같은 합금입니다. 같은 합금인데 여기서 이제 초기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 열처리나 가공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아까 강화 이론에서 좀 제가 설명을 빼먹었지만 미세하고 이 작고 고르게 분포된 상들이 강도가 증가되는데, 이게 조금 실수를 하거나 열 처리를 잘못한 경우 이러한 상들이 생성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균일하고 맨 오른쪽은 굉장히 불균일하죠. 이런 상들이 아주 여기저기 생성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균질한 상을 우리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만 이 불균질한 상들이 연력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성이 돼 갖고 이것을 억제한 연구가 여태까지 주가 되어 왔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자, 그래서 현재까지의 연구는 여태까지 왜 이런 걸 하냐면 외면했던 거죠. 이 상들을 연력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거나 또는 다른 강화상 아이디얼 구조를 최대한 늘리거나를 노력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 현재까지의 우리가 예상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상이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강화 이론에 만족하는 형태로 만들면 되는 거죠.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연소 석출이란 어떤 모폴로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강화 이론에 맞게 굉장히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포시켜 보자. 그렇게 형태를 바꿔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난이도가 큰 일들입니다. 입자 크기를 여기서 이걸 작게 만들고 입자 간 거리마저도 작게 만들면 해결이 되겠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 다음 불균의 핵성성은 어떻게 할까? 여기도 같은 합금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아름답고 이게 미세한 강화선들이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또 여차하는 그램 바운다리나 기타 뭐 우리 전공회에서는 가공 조직이랍니다. 쉐어밴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같은 합금이 생성되게 됩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구조를 전체적으로 다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적화를 이용하는데, 근데 저희의 이 난제 도전의 이 개념은 이러한 상들마저 여기에 생성되는 이 거대한 상들마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이 난제의 해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열적 평형이 안정한 상이 무엇이냐를 이러한 이퀘이션, 프린서플을 우리가 만족하고, 게다가 또 하나는 강화 이론에 나오는 프린서플을 만족하는 겁니다. 굉장히 개념은 좀 쉬운 것 같지만 이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기서 아까도 그 말씀드렸듯이 이 석출 강화의 강화상들이 균일하게 분포되고 사이즈가 작고 볼륨프레시 크게 되면 강도가 크다. 이제 그런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 안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볼륨 에너지인데, 볼륨 에너지를 최대한 이게 안정하게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상강 궤 에너지는 최대한 줄여갖고 그 사이즈를 줄인다. 그래갖고 이 불안정한 상마저도 우리가 원하는 강화상처럼 크기와 분포를 조절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반복론은 이와 같습니다. 즉 합금 설계에 양자 역학 기반의 제일 원리를 도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실 금속에서 양자 역학 개념을 도입한 게 이렇게 강화 이론에 한 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의 시도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개념입니다. 즉 보통 성분을 가지고 케미컬 컴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모폴로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이 어디에 있으면 원자 단위에서 어디에 있으면 안정하나를 계산할 겁니다. 즉 이게 그램 바운더리에 이 성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성분은 결정리 내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첨가된 원소는 어떤 원소와 결합하기 쉬울 것인가, 그런 걸 체계적으로 계산하고 그거를 합금 설계에 응용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퍼스트 프린시플 양자역학 계산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연락학 계산, 거시적인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 간의 머신러닝을 도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을 제시한 게 저희가 이 약간 동합금 쪽에서 열간 아벤이 안 되는 것을 그램바운들이 사실 이 난제하고는 조금 다른 좀 쉬운 방법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 안정화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불안정화시켜서 안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합금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열간합이 되도록.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 난제에 이제 도전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 이 상강 계면을 정확히 원자 컴플리케이션을 이해해서 그 계면 에너지하고 응력 관계를 계산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난제의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강화상에 대해서 그 강화상을 우리가 크기와 분포를 조정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왔던 이러한 파티클이 생성되는 거를 이러한 파티클로 바꾼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파티클을 이렇게 길쭉하게 또 바꿔서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화상 이론처럼 이렇게 크기 분포가 크고 작고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유니폼하게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이래갖고 실적을 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이겁니다. 기존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강화된 상들은 준안정상에 가깝습니다. 준안정상에 가까워서, 그리고 이렇게 안정한 상을 만들기보다는 준안정상 레벨에서 최고의 효과가 나오는 설계를 했던 거죠. 이게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꾼 것 같고, 이 안정한 상들, 결정립계를 완전히 교란시키는 상들을 우리는 그거를 차라리 강화의 원리를 만족하는 상 영역으로 끌어들여 갖고 안정한 상이, 그리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상이 이 성능을 증가시키는 그런 개념이 저희 난제 도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연구하고는 달리게 최적화시키는 연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이 안정한 상을 강화에 이용하자, 이 개념이죠. 자, 그래서 기대 성과는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보장의 금속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강도와 기타 특성의 향상이 한참 넘어가는, 즉 우리의 예상 범위를 한참 넘어가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금을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뭐 나중에 또 10분 동안 이 지리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지만, 이 우선은 구리, 알루미늄 등의 신학금 개발을 이 난제 프로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또 처음에 이 발표 자료를 보내고 10분 동안 이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심사위원들, 이 기획위원께서 아마 두 분이 같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제일원리 계산, 그 다음에 연력학,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 다음에 계면의 제일원리 계산 등은 일반적인 방법이 있지 않았느냐, 좀 차별되냐. 자, 그리고 이게 연구 수행의 필수적인 과정이었는데 또 어떤 점이 차별되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태까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불안정한 결정립 화합물을 외면했었습니다.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사실 세계 최초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아까도 저희들의 실적이나 업적에서 보여드렸듯이 전부 다 오리지널 준안정 강화상을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는 안정한 상을 이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왜 어렵느냐? 아까 말한 계면관계 유니폼한 조직은 사실 계면이나 아토믹 컴피그레이션이 간단합니다. 근데 새로 우리가 난제로 도전하는 이 불연소 석출이나 이 헤트로지니우스 리클레이트 불균일 핵성되는 이 조직 이 것들은 너무 복잡한 아토믹 컴피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계면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잡아내서 저희가 최적화시키겠다는 게 이 난제의 기본적인 툴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준안정상의 강화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조금 평형상들은 좀 복잡하지만 그것을 추적해서 안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 이렇게 이 준안정상과 안정상 간의 액티베이션 배려를 과감하게 줄이고 그리고 이 안정상이 그 형태에 맞도록 강화 원리를 만족하는 상의 형태와 분포에 맞도록 우리는 거기에 안착시키겠다는 게 이 난제의 그 기존 연구하고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답변이 조금 아주 샤프한 아주 조금 예리한 답변이 와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게 정리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새로운 지금의 천편일률적인 머신러닝 방법과 무엇이 또 차별적이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팀은 저희 이제 컨소시엄 만약 된다 그러면요. 컨소시엄은 지금 전 세계 우선 동합금을 시작으로 동합금의 석출경화의 학금 논문을 다 찾아서 거기에 그림을 디지타이징 해갖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연구팀이 20년 동안 실험한 1000여 개의 라인, 그 다음에 논문에서 발췌한 3000개의 라인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할 계획인데, 자, 그런데, 자, 머신러닝 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데이터가 참이냐, 정확하냐. 자, 그래서 도메인 노리지를 갖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걸로 선정하는 작업도 중요하고, 근데 그 데이터를 또 어떻게 우리가 집어넣지 않는 인풋을 찾아낼 거냐. 이제 그런 연구가 또 시작이 된 게 차별점이고요. 두 번째, 저희 컨소시엄에는 머신러닝에 이제 이 신경망 구조를 새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좋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일반적인 머신러닝은 지금 데이터의 값에 너무 가중치를 둡니다. 그래서 이상한 라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신경망 구조는 뭐냐 하면은 패턴을 인식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패턴을 그거를 따로 머신러닝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러에 취약하지 않는 머신러닝 기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새로운 신경망 설계를 하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한번 실험을 해볼 겁니다. 즉 대량의 데이터가 아니라 30에서 100개만의 정선된 데이터 가지고도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꿈의 결과를 가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이 난제 추구하는 물리적 현상을 존중하는 이제 머신러닝 신경망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저 심지어는 이런 꿈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퀘이션이 하나, 둘, 세 개 합쳐지면 그걸 분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들이 물리적 패턴이 이해가 되면 어떠한 메커니즘이 섞여 있는지를 분리를 할 수 있는 경지까지 되는 거죠. 물론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했던 거를 실현할 것이냐. 저희는 이제 특색상 이제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험은 무조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 그래서 실험은 무조건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조금 중급 파일럿 규모까지 실험.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의 난제는 아까 말한 평형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케일업 효과에 굉장히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구리하고 알루미늄에 왜 처음에 나온 거는 사실 너무나 많은 합금이 있지만 근데 저희 경험이 구리하고 알루미늄에 좀 특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면 쉽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두 팀 얘기하면 저희 이제 킴스에 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원의 아까 말한 새로운 머신러닝 기법하고 DFT를 같이 겸한 이 두 팀이 지금 현재는 제가 이게 부탁을 한 상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승전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또 그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현재 온라인으로 위원님 몇 분이 계시거든요. 네. 위원님 분에서 그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어떠십니까? 한 분 정도 제가 모실까 하거든요. 예, 아니면은 저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상당히 깊이 있게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아마 특별히 그 질문을 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한 1, 2분 정도 어떤 그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저희와 저희 팀이 저도 이제 학금 이제 설계 연구를 25년 정도 해왔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25년 해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개개인이 해도 그 개개인이 그 연구를 좀 진행해도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 이슈에 상당히 확실히 일본보단 조금 뒤지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정말 조금 새로운 합금,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해보면 그것이 좀 트리거가 돼서 그다음에 다른 합금이 적용된다면은 조금 선진국들과 다른 개념의 이런 합금들 그리고 조금 이 방법론이나 기술이나 과학이나 아니면 이 산업화에도 조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난제의 도전이 상당히 우리도 새로운 이제 도전이고 그리고 만약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